보신 것처럼 이른바 강원도 레고랜드발 돈맥경화 사태는 우리 경제 전반에 도미노처럼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경제부 정준영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자금경색 사태가 일파만파예요. 지금 어느 정도나 심각한 상황인 거죠? 단적으로 국내 5대 그룹마저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신용 등급이 아주 높은 LG유플러스가 최근 1,500억 원 정도의 자금 조달을 추진했는데 500억 원은 모으지 못했고요. SK그룹의 전기차 배터리 회사인 SK온은 상장을 앞두고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규모를 반절로 줄이고 이자율은 7.5%까지 올렸는데도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네, 물론 기업들의 자금난이 무조건 레고랜드 때문인 것만은 아닙니다. 초인플레이션과 고환율, 고금리 영향으로 안 그래도 금융시장이 불안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레고랜드가 불을 지피면서 그야말로 인화물질이 폭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PF라는 게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이 부동산 PF 규모를 많이 늘린 금융사들은 괜찮은 겁니까? 네, 일단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그 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래를 보고 모험을 거는 사업인데 지난해까지는 금리가 매우 낮다 보니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같은 금융회사들이 앞다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잇따른 금리가 인상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연말까지 약 34조 원 규모의 만기가 오는데 이걸 막지 못하면 건설사와 증권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제1, 2금융권은 물론이고 서민의 자금줄이라고 불리는 제3금융권, 대부업체까지 줄줄이 대출 분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담보 가치도 불안해지니 너나 할 것 없이 대출문을 잠그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서민들이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면서 가계대출 폭탄에 뇌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걱정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까요? 사실 금융시장은 심리에 움직이는 영향이 큽니다. 정부가 50조 원 이상 규모를 수혈을 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시장에 투입된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구두 개입 정도로 시장이 바로 안정화되길 바라는 건 무리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치솟는 금리도 문제입니다. 미국이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5% 선 이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금리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유동성 위기는 내년까지 한두 번 더 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정준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